약 500년 전의 막가번, 경상북도는 음식디미방을 포함한 조리서들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문화재로 지정한 뒤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아직은 먼 일이더라도 조리서들, 특히나 1670년경 정부인 안동 장씨라 불리던 장계양이 남긴 음식디미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걸까요? 밖으로 내보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집안으로 내려오는 가문의 책, 선대에 배운 특징적인 조리 비결을 후손들이 다시 요리할 때마다 꺼내어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팁을 적어놓은 책 음식디미방. 지, 미, 맛을 알고 또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라는 이름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우리 선조의 성향이 잘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디미방이 단순하게 레시피를 적은 책이라면 한국의 조리서 또는 역사문화서 중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하실 음식디미방이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북부 산간지방 전체를 묶어 안동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도산서원과 태계전생을 이유로 영남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죠. 다수 조리서의 탄생 역시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가 바뀌면서 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든 성리학 질서가 변하고 공고화되는 시대이죠. 전기에 비해 장자 중심의 종가 운영과 이에 따라 예를 차리고 젖빈객하는 문화가 확립되면서 여성의 성역할 역시 이에 맞추어 자주 손님을 맞이하고 특색 있는 가양주, 특색 있는 내림 음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데에 맞추어졌습니다. 내림 음식이 중요해졌으니 규방 안에서 이를 전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선 후기가 되면 이양법 등 농업 생산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활발해집니다. 식문화에 있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을 넘어 더 맛있고 체계적인 미식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기록문화가 발전한 안동문화권, 그리고 후기 유교적 종법 질서가 적혀있는 안동문화권. 음식디미방을 포함한 조리서들이 이곳에서 다소 출현하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리서들 중 음식디미방이 특히 돋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비시나무, 즉 제철이 아닌 나무를 키우는 법. 지금으로는 비닐하우스 온실 작법과 유사한 방법부터 밀랍을 이용해 작물을 오래 보관하는 법까지 존재하니 음식디미방, 단순히 조리서가 아니라 규방의 일부터 음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과학 조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어라 이외에는 명확한 지시가 없는 당시 조리서에 비해 백미 2말, 물 15대야, 누룩가루 1대 5톱과 같이 명확한 계량 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 또한 음식디미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조리서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책의 저자가 장계양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조선시대 여성의 본명이 잘 드러나지 않는 때이죠. 여성의 이름이 남은 책이라니 조금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장계양이라고 저자가 처음부터 이 책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씨 부인과 같이 부인 호칭을 쓰거나 행여 이름을 드높이더라도 빙어각, 사임당과 같이 태코 또는 호를 쓰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고 장계양 역시 정부인 장씨라는 이름으로만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2002년 석계종택에 모시어지는 불천리대사의 신주에서 장계양이라는 이름이 적힌 위패가 발견됩니다. 불천리대사는 조상 중 업적을 세우거나 중시족격이 되는 먼 선대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것인데 남편인 이시명과 함께 장계양이라는 이름 전체를 적어 모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씨 부인이라고 올리게 되었을 때 후대에 있을 다른 사람과 분별이 안 되기 때문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어지게 키운 아들이 대사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장계양이 흉년이 들면 마을을 돕고 집안은 물론 마을 대소사를 잘 운영한 업적이 커 당시에는 여중군자로까지 불린 그 내용들을 후손들도 충분히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사라진 조리법들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글이 당시에 부녀자 사이에 잘 쓰이긴 했지만
제대로 남아있는 서술은 많지 않습니다. 순 한글로 쓰인 이 책이 남은 고어, 방언이 있어 국어학 내에 영구사적인 가치도 있으니 음식팀방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었군요. 흔히 여성의 글은 잡기적이고 대단한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고 폄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음식팀이방 역시 그 내용의 주제가 규방 내의 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여인의 총명함과 헌신, 어짐을 중심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과 공고화된 성역할, 그 장막을 한꺼풀 걷어내고 나면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음식팀이방의 특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요리는 물론 독특한 저장과 발효 방식, 심지어 제철이 아닌 나물을 재배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내용. 두 번째로 이유의 잡기적이고 실학적인 수많은 저술가 엮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찰적 방식. 최초의 여성 실사구시 실학서술. 그것이 단일한 서로서 음식비밀방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남은 이례적인 책 음식비밀방. 역시나 기록하고 또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우리 선조의 정신이 돋보였던 서, 우리가 전승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기록 문화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야깃거리 4편, 음식비밀방편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알찬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야깃거리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음식비밀방을 소재로 한 웹툰 보름달 식당도 레진 코믹스를 통해 선보이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만감부!